모 육군이 군복무 도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인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육군 측은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 처분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육군의 이러한 결정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군인권센터의 김형남 사무국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혹시 국장님 오늘 육군의 결정 어떻게 예상을 좀 하셨는지 어떻게 궁금한데요. 네, 이 소청 심사 과정에서 육군이 계속 그 법에 따라서 전역시킬 거라는 소리를 좀 앵무새처럼 계속 반복을 했었는데요. 네. 이 변호인들이 이제 이게 왜 잘못된 법 적용인지 설명을 해도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계속 똑같은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인사소송이 기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좀 있었는데요. 네네. 그래도 이 변호사님은 좀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에 대한 애정이 정말 크고 또 언제든지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마음으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을 했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전역 네. 처분을 한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군이 처음에 했었던 판단이 뒤집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군에서도 좀 그것 때문에 부담을 가졌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 트랜스젠더의 복무와 관련한 전례가 생길까봐 좀 네.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지금 현행법상에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을 전역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억지를 써서 이 여성인 변호사가 남자 성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상한 이유로 지금 전역을 시켰던 건데, 이 전역을 시킬 때도 이렇게 억지를 좀 쓰다 보니까 전역 처분 나고 바로 당일에 군에서는 짐을 싸서 나가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전역 처분이 나면 몇 달 정도는 네. 유예 기간을 주고 또 전역 준비도 시키거든요. 아, 근데 이제 바로 나가라고 얘기했다.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좀 내보내려고 했던 거는 이 트랜스젠더가 커밍아웃하고 군에서 복무하는 전례가 생기는 게 좀 두려웠기 때문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변 전 하사님하고는 어떻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네. 예, 사실 오늘 아침에 네. 육군본부에서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소청 결과를 알려줄 건데, 네. 이걸 언론에다 공표를 해도 되겠냐. 그 변호사가 동의를 하면은 할 거고 안 네. 하면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인사소청 결과는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육군에서 함부로 이렇게 발표를 막 해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오후 2시에 오늘 갑자기 육군의 이제 공보정원실에서 기자들한테 문자로 소청 결과를 뿌렸습니다. 그러고는 이 기자분들도 본인 동의를 받고 이거 지금 뿌리는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동의를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오늘 변호사님은 공표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아, 동의하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발표를 해도 그 소청을 넣은 당사자인 자기가 하는 거지 육군에서 발표를 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네.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기각도 기각이지만 군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좀 거짓말도 하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표하는 게 좀 어이없다라는 반응이세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군에서 지금 변호사님께서 원하지 않는데도 발표를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워낙에 이제 오늘 발표가 나느냐 안 나느냐 관심 사안이기도 했었고, 네. 아무래도 이 발표를 할 때 자기들의 논리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좀 방어를 하려고 한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는 건 사실 이제 자기들이 전역을 시키는 이유가 그만큼 좀 떳떳하거나 법에 딱 들어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물어보고, 그리고 육군의 입장을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발표를 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변호사님이 만약에 현역으로 복귀를 했을 경우 많은 분들이 그런 궁금증은 있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미 굉장히 약간 좀 사회적인 논쟁거리가 된 사건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 주 월요일에 네. 그 소청 심사가 열렸었고 그 변희수 하사님이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변 하사님이 자기는 지금 임무 수행 준비가 다 돼 있다. 복직이 되면 바로 임무 투입을 해도 된다. 건강 상태도 군복무에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변호사님이 평소에도 복직을 하면 자기 전역 전에 근무를 하던 이 기갑병과 전차 조종하는 일, 이걸 네. 계속 하고 싶다라고 했었고, 기갑병과 같은 경우는 여군도 이미 진출을 해 있는 병과이기 때문에 복무를 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좀 이런 기회 자체를 군에서 계속 박탈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죠. 네. 제가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심신장애 상급 판정을 내리고 지금 전역을 시킨 건데 이게 이제 적법하지 않다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근데 변호사님은. 그리고 이제 육군에서는 이게 적법한 절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왜 적법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해 오셨는지 그 부분 한 번만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가장 이제 지금 그 실제 소청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가장 강조해서 이 위법성에 대해서 따져본 것은 이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별은 여성이라고 네. 정정을 해줬죠. 근데 육군은 이 변호사님이 여성인데 남자 성기가 없는 것이 장애라는 이유 한 가지로 지금 전역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른 심신장애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남성의 성기를 그 지니지 못했다라는 게 성기 손실로 봐가지고 지금 전역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변호사님이 여성이라고 하는데 남성의 성기가 없는 게 장애가 되느냐 아니냐라는 게 이제 위법성을 따지는 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된 것 같고요. 뭐 그 밖에는 이제 법령상에도 이 장애가 있다고 치더라도 장애가 있었다고 무조건 군인을 전역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복무를 계속 희망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서 건강 상태가 계속 복무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고 입원해서 요양도 안 끝난 상황에서 바로 그냥 병원에서 전역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복무할 수 있는 건강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리 다툼이 이제 그 소청 과정에서 좀 있었습니다. 네, 적용과 절차에 모두 문제가 있었다라는 주장이신데요. 네. 자, 지금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잠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이제 전격적으로 육군 측에서 발표를 한 것도 마찬가지이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자꾸 언론에 내보내고 있다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주장을 하고 계세요. 변호사님께서. 어떤 부분인가요? 이 전역이 좀 억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이걸 뒷받침하려고 이제 육군 정훈에서 계속 사실관계를 좀 짜깁기 해가지고 기자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경향이 좀 계속 있었는데요. 네. 이 대표적인 게 이 변호사가 휴가를 나가가지고 몰래 수술을 하고 들어왔다라는 네네. 식으로 군에서 좀 알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국민분들 중에도 되게 많다고 보고 있는데 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은 수술을 할 병원 그리고 수술 일자 이후의 요양 계획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는 국외 여행 허가 신청서를 군단장한테까지 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군단장도 당시에 육군 참모총장에게 이걸 대면 보고를 했었다고 하고요. 네. 그렇다면 육군에서는 이미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거고 이 허가와 보고 과정에서 아무도 문제 삼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출국해서 수술하는 거를 막은 사람도 한 명도 없었죠. 네. 근데 이거에도 불구하고 이제 군에서는 몰래 마치 나가서 아무도 허락하지 않은 수술을 하고 온 것처럼 사실관계를 좀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변호사의 개인적인 명예까지 다 실추시키면서 이렇게 나오는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지금 뭐 인사소송 기각이 됐고요. 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이제 앞으로 대응할 것인지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네. 법률상의 소청 처분일로부터는 이제 90일 이내에 소송 제기하게 돼 있고, 지금 이제 변호인단도 꾸려져 있고, 시민사회 단체도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변호사와 논의를 좀 잘 정리를 해서 조만간 행정소송을 제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권위에도 지금 문제가 올라가 있는데요. 네. 인권위는 사실 지난 1월에 이제 변호사를 전역시키지 말라고 국방부에다 권고를 했었는데 국방부가 그냥 무시를 했었죠. 그래서 인권위는 지금도 이제 이 문제 주시하고 있고 조사하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변희수 하사에 대한 이야기 조금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군인권센터의 김형남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